전국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추미애 장관 임명하고 장관의 취임 일성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검찰개혁을 제1성으로 하고 있는 요 모습, 요 양상, 또 그런가 하면 검찰은 계속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와 기소 이어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전 의원. 우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 공수처 설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공약을 지키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련 시행령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의 굳센 의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실천력, 이게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7월 정도에 발족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 동력의 차이가 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공수처는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검찰의 경우는 타이밍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불법행위한 의원들을 기소하다 보니 이게 총선 앞두고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여당도 10명이나 기소를 하다 보니 또 국회 전체에서는 검찰의 총선 개입이다. 총선 공천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고발이 되면 빨리빨리 수사해서 5월에 고발되면 8월쯤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군소리가 없었던 일 같아요. 여기까지 시간이 끌었으니까 총선 개입 얘기가 또 나온다. 네. 우리 진수희 전 의원도. 저는 이번에 그 임명 과정에 이건 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고서 채택 없어도 임명하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보다 그 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재송부 요청하고 오늘 임명하기까지 굉장히 뭐에 이렇게 쫓기는 것 같다, 급하다, 서두른다 이런 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이유인즉슨 법무부 장관 공백이 너무 길어서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이걸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서두른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혹여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수사들이 있잖아요. 그 수사 중에서 이제 조국 가족 비리나 유재수 감찰 무마 그 사건은 이제 거의 정리가 돼서 기소가 됐거나 기소 수준에까지 갔는데 남아 있는 수사가 이제 울산시장.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사가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빨리 임명을 해서 뭔가 예컨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수사에 압박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속도를 이제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인사권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얘기도 근데 한번 해보시죠. 과연 그게 개혁일지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 중에 본질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굳이 다른 개혁이 필요할까? 물론 우리 최민희 의원님 늘 얘기하시는 검찰의 이제 자기 식구 감싸는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윤석열 검찰은 자체 개혁 안도 이거저거 이렇게 내놓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개혁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잘 머릿속에 안 잡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발휘해서 윤석열 사단을 내칠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인사권이 행사하기 전이잖아요. 행사하기 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급한 면이 있고요.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인데 혹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듯이 윤석열 검찰총장만 남기고 손발이 되는 지금 수사검사들을 다 자른다는 게 꼭 좌천 이런 게 아니라 승진시켜도 그거는 수사팀에서는 다른 이제 되지 않는. 네네.
그런 그러니까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할지를 일단은 지켜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좋아요. 최민희 전 같아요. 의원. 그 인사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뭔가 쫓긴 거 아니고요. 대통령 제 느낌이 예, 그 느낌 가지시고 그 대통령께서는 작정하고 빨리 임명하신 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명백해요.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시한을 어느 때보다 짧게 줬다는 네. 거는 그것도 1월 네. 1일. 그건 작정한 건 맞죠. 예, 작정한 거고요. 그 이유는 10일을 준들 음. 야당이 부적격으로라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전략이니까요. 뭐 23명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이거를 총선까지 자유한국당이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거 쓰시는 거고 예. 작정하고 임명한 거 맞고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검사가 윤석열 계보입니까? 조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말도 저는 언론이 왜 쓰는지 모르겠고요. 윤석열 실체가 있는 총장도 것도 사실 아니에요. 실체가 근데 있는 건? 그게 윤석열 사단이라는 식의 표현은 아니고 만약에 그 그룹이 있다면 그거 하나회 같은 거죠.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과 이번에 조국 국면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수사, 직권 남용형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몇 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조국을 기소하면서 야, 이거 강효상도 기소해야 돼. 이 머리 짜는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조국 영장이 기각되니까 송병기 딱 영장 청구하고 그것도 기각됐죠. 예, 근데 기각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태를 누군가 수사가 아닌 정치 및 언플 전문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 인사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문제되는 건 보수 정권이고 왜냐하면 보수 정권 때는 특히 박근혜 정권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 자체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고 알겠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면 너무 독립돼서 지금 대통령 턱 밑에 칼을 대는 것이잖아요. 그 용어를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든 뭘 쓰든 어쨌든 간에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하고 있는 양상은 상당히 드물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건 확실한 모습이고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권력과 건강한 긴장 관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검찰이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하던 그 검찰이잖아요, 지금. 예. 윤석열 지금은 총장이지만 맞습니다. 그때 중앙지검. 근데 그 검찰하고 이 검찰이 다를 바 없는데 갑자기 조국 수사 직후부터 무슨 직권을 남용하네, 무슨 무리한 수사를 하네. 이게 좀 납득이 안 돼. 아니 적폐 수사를 잘했다고 해서 모든 수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 수사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가 아닌데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조작했다면 문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피의자 중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몇 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인권 침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무튼 그 그것과 말씀을 또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표결이 임박해가는 그 시점상과 또 관련이 있는 정치적 쟁점인 것만은 맞고요. 아까 법무장관의 인사 문제가 나왔는데 법률상으로는 검사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하죠. 그렇죠. 법무장관은 제청을 제청. 하고요. 네. 그러나 여태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아니 사실상 검찰총장이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했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서 민주정부 들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버리니까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하여튼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집단이 된 것이거든요. 자, 검찰 얘기 나온 김에 그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 대해서 오늘 기소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수희 전 의원부터.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윤석열 검찰이 늘 얘기하던 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아까 좀 늦장 수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늑장 기소하는데 너무 시간을 아니 많이 수사도 끌었다. 늦어졌다고 계속 여당에서 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4월에 그 저기 패스트트랙 관련한 몸싸움이 있고 나서 그걸 경찰이 그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남부지검에 그 온 게 사실 정기국회 시작하고 남부지검으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찰 차원에서는 이거 막 늦장을 부렸다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비난하기가 좀 애매한 게 또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그 좀 현역 국회의원들 부를 수도 없고. 부르기가 좀 힘들고 기소는 더더욱 힘들고 그러다가 예. 이번에 이제 12월에 얼마나 중요한 쟁점 법안들이 많았어요. 예산안에다가 무슨 그 패스트트랙 법안들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그 일단락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뭐 소환에 응하지는 않으니까 소환 없이 그냥 기소하는 건데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 제가 검찰이 기준도 적절했다고 보시고 기소한 기준도 뭐 기준까지는 나중에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재판이 끝나봐야 검찰이 기소한 게 제대로 했는지 무리한 거였는지는 이제 법원의 판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뭐 기소가 잘 됐다 뭐 했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일단 현지 국회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기 끝나고 이제 기소를 한 거는 잘했다. 네. 예. 제가 검찰이 9월에 경찰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 사람들 비겁하다. 그때 검찰이 달라고 했죠 사실. 예, 사실 그리고요. 가져갔죠. 그리고 수사 지휘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검찰은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그 만약에 경찰이 4월에 벌어진 사건 5월에 고발됐는데 계속 한 달 이상 갖고 있고 수사 안 하면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이게 수사 지휘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말씀하시면 검찰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한 의원들을 길들이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거다. 그래서 너무나 검찰이 하는 게 그 뻔하다. 언론만 지적 못하지 국민들은 다 검찰의 행태가 너무 수가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보니까 4명이 기소됐더라고요. 6명은 4명 기소, 당직자인가요? 1명은 또 약식 기소. 기소. 예. 그런데 그걸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소 내용도 폭력행위. 공동폭행.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네.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보시기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선진화법 위반 과정에서 여야가 똑같이 폭력행위를 하고 똑같이 법을 위반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화법 위반의 책임은 제일 자유한국당 쪽에만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트랙이. 예. 근데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얘기해. 말씀하세요. 우선 저 가까운 얘기부터. 민주당 의원 기소한 부분은 아마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몸싸움이나 이제 서로 폭력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폭행 사건 있을 때 맞는 쪽에서 방어 차원이라도 그 행사를 했으면 그 쌍방 폭행되는 뭐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잠깐만요. 네.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민 최고위원도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못 봤대요. 보고서 논평하겠다니까 네. 저희도 그 얘기 좀 하고요. 근데 공수처 법안을 얘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부터가 뭐 청문회 등 국감장에 나와서 공수처 법안에는 검찰은 반대하지 않는다. 부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 충분히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고 단 그 마지막 법안 최종안 있잖아요. 국회 논란 최종안에 원안에 없던 조항, 소위 사람들이 그 야당 쪽에서 비판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거.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 검찰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 거지. 애초부터 이 그 무슨 패스트트랙 수사를 공수처 법안하고 연결해서 공수처 법안 처리 끝나니까 한다. 이거는 좀 억측이라고 보신다. 예, 저는 아니, 자, 뭐, 근데 저기서- 잠깐만요. 아니, 두 분 이거 의견 다 약간 들었습니다. 틀린 게 있어서 그 윤석열 총장이 국회 답변에서는 공수처 반대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대검찰청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예, 그리고 그 해당 이제 논의되지 않다가 막판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예. 그것을 공수처에 신고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보고한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그 홍영포 전 원내대표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반대해 심지어 왔다. 예, 반대해 왔고 무기명 투표까지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무기명 투표 해달라. 그러면서까지 방해 공작 수준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되게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으로 봤는데 윤석열 총장은 국회 답변에서 공수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많으면 좋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때. 의견 개진하는 거를 방해 공작? 그건 좀 과도한 표현 같아요. 아니죠. 검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지. 그게 무슨 방해 공작이라고까지 표현할 일은 아니다. 아니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었는지. 저 여기 그만하고요. 두 분 입장 다 전달됐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온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정계 은퇴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해외 나라를 떠나 계셨던 건데 자꾸 정계 복귀 이러니까 마치 은퇴했다가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귀국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귀국할 때 됐으니까 했겠죠.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떠났다 오는 건 맞잖아요. 아, 나라를 떠났다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보를 할지를 지금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나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네. 최민희 전 의원. 하도 여러 번 철수하셨다 다시 돌아와서 그게 복귀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마라톤 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 안철수 전 대표를 귀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었잖아요. 그게 마라톤 하는 모습. 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겠다. 예. 근데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자마자 복귀 의사를 밝히니 좀 그렇죠. 예. 이분은 정치 철학이 뭘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좀 안 좋아지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비대위 구성하자고 할 정도니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또 돌아오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하죠. 그 이제 두 분의 논평은 들었고 네. 오늘은 두 분이 평론가처럼 한번 전망을 해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행보를 갈 것이다. 한번 예측해 보세요. 워낙 그분이 다당제 그 선호하죠. 신봉자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연비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다당제의 어떤 이제 그 바탕이 구축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대 양당 이외의 제3지대를 이제 본인이 다 흡수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해보시겠다 뭐 이런. 그럼 거기에는 새로운 보수당도 포함되나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새로운 보수당에는 참여할 뜻이 전혀 없다고 이미 말씀을 그럼 하셨기 거기를 때문에. 빼면 남아있는 남아있는 바른미래당, 그렇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등등. 근데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보시지만 창당준비위원회만 띄워놓고 지금 창당 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를 기다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누굴 제일 먼저 만나나 들어와서 그걸 보면 방향을 알 것 같고요. 누굴 만날까요? 뭐 제 예측으로는 손학규 대표일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략은 두 단계일 것 같아요. 1단계는 어게인 2016 국민의당 전략. 예, 그래서 일정한 의석수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좀 흔들릴 것으로 보고 2단계 대선은 보수 쪽의 후보가 되려고 애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1단계하고
진수희 전 의원의 예측은 일치하네요. 두 분 1단계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8년 전 안철수 현상이 있었을 때 그 상황 혹은 2016년 국민의당의 어떤 뭐 신드롬이랄까 바람 그거를 재현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으실 텐데 저는 그거를 쉽지 않다? 기대하기는 없다? 만약 그걸 계속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어렵다. 정치했다는 그러니까 배운 게 정치로서 없다, 그 배운 게 말씀은. 교훈을 못 얻은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간만에 두 분의 의견 일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딱 의견 일치. 과거 그때 길로 가려고 할 것이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두 분은. 그래요. 정신 좀 아는 오시기도 누나들. 전에 초를 하셨나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